도루님, 제가 25년도에 삼재라는데 저 올해 안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삼재보다 더 중요한 건 고요. 25년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에 있는 분들이 조금 주의하면 좋아요.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 사주팔자로 직접 보시면서 내가 올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하나 따라오면 여러분들 사주 지식도 늘어날 것이고,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막 삼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막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아니야 그거 할 수 있을 거니까, 좋은 운은 더 좋게, 나쁜 운도 좋게 쓸 수 있는 월간 김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와 안녕하세요, 도와도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걱정하고 있는, 또 3년 뒤에 걱정할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삼재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삼재는 세 가지의 재앙 또는 3년간에 이어지는 재앙이란 뜻인데, 이 삼재에 들어가는 재라는 글자 한자 모양을 보면요 굉장히 열이 받아 있어요. 저는 요거 보면서 약간 대중목욕탕 로고가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별의별 일이 다 생기면 한자도 이렇게 열이 받아 있을까. 사실 저에게는 삼재라는 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개념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사주 명리를 하시는 분들 또는 저처럼 사주를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이론적인 유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변이나 가족, 특히 어머님들이 점도 많이 보러 가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삼재를 믿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재보다 조금 더 내 사주를 볼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도 한번 마음에 드시면 공유해 주시고, 사주팔자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삼재를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꼭 아셨으면 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여러분 삼재에 걸리는 띠라고 하면 꼭 세 가지가 함께 나오죠. 22년부터 25년은 신자진이라고 해서 원숭이, 쥐, 용, 이 세 가지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삼재였다라고 하고, 25년부터 27년까지는 해, 묘, 미라고 해서 돼지, 토끼, 양띠, 요 세 가지의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삼재에 걸린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동물이 과연 어떤 걸까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요거는 삼재가 아니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이 묶이는 조합입니다. 요거를 사주팔자에서는 삼합이라고 해요. 세 가지 동물의 합이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사주팔자 내에서도 삼합을 이루고 있는 사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삼합을 이룰 때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삼합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삼합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자진, 두 번째는 인오술, 세 번째는 사유축, 네 번째는 해묘미, 이렇게 4가지 그룹이 있는데, 가운데 글자가 자오유묘라고 해가지고 사주팔자에서 이야기하는 도화살을 뜻합니다. 근데 이 도화살은 계절로 치환해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완전 그 중간에 있는 가장 순수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라고 해서, 사주팔자에 이 자오묘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이 도화가 강하다, 왕지가 강하다, 타인의 시선을 많이 받는다라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각각 이 가운데 있는 한자들 중심으로 앞뒤에 한자들이 또 있죠. 요거를 동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신금과 자수와 진토는 각각 원숭이, 쥐, 용을 뜻하는데, 사주팔자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글자를 다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자수와 신금 또는 진토와 자수처럼 가운데 글자를 중심으로 각각 2가지 조합을 양옆에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이 된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라는 글자가 지금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다른 색깔이죠. 근데 자수라는 글자랑 진토라는 글자가 양옆에 있네요. 그러면 이 사주팔자는 수의 기운이 강해진다, 즉 삼합의 유형에 해당하는 왕지에 해당하는 글자가 강해진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지금 인이라는 글자와 술이라는 글자가 오하라는 글자에 양옆에 있게 되면은 강력한 불의 기운을 만든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춰주시고 내 사주 팔자를 봤을 때 밑에 지지라는 글자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삼합 조건에 해당하는 글자, 예를 들어 신금과 자수가 나란히 있던가, 자수와 진토가 양옆에 있던가, 혹은 사화와 유금이 양옆에 있던가, 유금과 축토가 양옆에 있던가, 이런 식으로 딱 붙어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삼합의 가운데 색깔, 즉 수, 화, 금, 목의 기운이 강하다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삼합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삼합 개념은 내 사주팔자의 삼합을 푸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주 구성이나 오행의 기운을 파악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력한 기운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주에 강력한 무기가 된다, 나의 강력한 잠재력 또는 장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삼재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신자진,
인오술, 사유축, 해묘미에서 이 앞에 글자를 우리는 인신사해라고 하는데 이 글자들은 생지라고 해서 역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합의 맨 뒤에 있는 글자 노란색들은 사주팔자에서 고지 또는 화계라고 일컫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생지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삼재가 시작되는 해는 다 이 인신사해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5년은 을사년이죠. 살았는 글자가 여기 앞에 있죠. 25년 을사년부터 새로운 삼재가 시작된다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떤 조합이 삼재가 걸리느냐 쉽게 보는 법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사화라는 글자는 해수라는 글자랑 충을 하게 됩니다. 사주팔자에서 충이라는 개념은 서로 기운이 안 맞는 글자 또는 대척점에 있는 글자라 보면 돼요. 그러면 25년 을사년부터 3년 동안 시작되는 이 삼재에 걸리는 그룹은 4가지 삼합 중에서 해, 묘, 미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부터 26년, 27년이 돼지, 토끼, 양띠는 삼재에 걸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응용 한번 해볼게요. 28년은 무신년이라고 하거든요. 이 신이라는 글자는 원숭이를 뜻하는데 이 신이라는 글자랑 충이라는 글자는 호랑이 글자, 즉 인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8년부터 30년은 인, 오술에 해당하는 분들, 호랑이띠, 말띠, 개띠인 분들이 삼재에 걸린다라 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삼재를 보는 거, 믿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표로 한번 띄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찝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삼재 보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이 복삼재는 2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복복자를 써서 참 좋은 삼재, 그래도 좀 괜찮은 삼재, 오히려 기회가 되는 삼재라고 본다면 나머지 삼재는 의복복자죠. 옷을 입는다라 해서 상복할 때 상이에요. 그래서 이 삼재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인이나 가족, 가까운 지인들이 좀 안 좋은 일을 당한다라고 보는데 오늘은 복삼재 당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주팔자 만세력을 보시면 좋은데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가 고정 댓글 남겨드릴게요. 거기에 내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신 다음에 야자시를 적용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는 아니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 일간이라는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이 일간이 여러분들의 기운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일간이라는 칸에는 총 10가지 한자가 올 수 있어요. 10가지 한자는 각각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음양오행이라는 개념이 있죠. 갑, 병, 무, 경, 임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니까 일간이라는 자리에 이 5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양의 기운을 타고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나머지 을, 정, 기, 신, 개라는 글자는 음의 글자를 뜻합니다. 올해 25년이 을사년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 을사년에서 지금 삼재에 걸리는 분들은 사화의 글자와 충이 되는 해수라는 글자 즉 해묘미 삼합의 조합이니까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올해부터 삼재다 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을목이라는 글자와 같은 음양을 가지고 있는 즉 일간이라는 자리에 을, 정, 기, 신, 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복삼재에 해당한다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간이 을정기신계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사실 삼재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당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다음 삼재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삼재는 2028년에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8년은 무신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삼재에 걸리는 분들을 보려면 신금이라는 글자, 원숭이라는 글자와 충을 이루는 인목이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삼합의 조합, 즉 인, 오, 술, 띠에 해당하는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될 것이고 이 호랑이띠, 말띠, 개띠 분들 중에서 복삼재를 보려면 일간이라는 자리에 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양, 즉 위에 그룹에 해당하시는 일간분들은 복삼재니까 괜찮다라 볼 수 있는 거겠죠. 조금 어려워도 천천히 해보시면 아실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내 사주팔자의 일간이 음양이 무엇일까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신자진, 인호술, 사유축, 해묘미 요 4가지 조합은 삼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물들이 자주 묶인다. 그래서 내 사주팔자의 실제적인 오행 기운을 볼 때에는 요 기준을 많이 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님은 그러면 왜 삼재를 보지 않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저도 사주팔자를 공부하기 전에는 뭔가 삼재에 걸린다 하면은 괜히 재수없고 제가 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열심히 주기도문을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기는 나쁜 일들 또는 좀 안 좋은 일들 뭔가 일이 안 풀린다 싶은 거는 삼재에 걸렸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내 사주팔자에서 특히 안 좋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요거를 보는 기준이 여러분들의 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태어난 날에 해당하는 동물 즉 여러분들의 진짜 동물을 의미하는 일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저는 94년생이거든요. 개띠란 말이죠. 근데 저는 원숭이라는 글자를 타고났어요. 즉 무슨 말이냐? 도화도르는 올해가 좋을까 나쁠까 또는 미래에 도화도르가 특정한 시점에 좋을까 나쁠까를 볼 때 개띠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화도르에 태어난 날을 뜻하는 원숭이라는 글자를 본다라 보시면 돼요. 제가 방금 표에 띄워드렸는데 내가 어떤 동물이 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현대명리에서는 일지를 기준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그 일지가 안 좋은 시기가 삼재랑 공교롭게 겹치면 안 좋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삼재에 걸려서 내 사주가 다 안 좋다, 운이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유효하게 봐야 하는 약간 조금 조심하면 좋은 사주 구성은 어떤 걸까?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미리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살다 보면 안 좋은 시기가 오기 때문에 내가 올해 이런 거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미리 알고 있으면 크게 터질 거 조그맣게 터지고 넘길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올해는 25년 을사년이죠. 이 동물이 뱀이죠. 뱀이라는 글자랑 안 맞는 조합의 동물들이 조금 있습니다. 바로 개라는 글자랑 돼지라는 글자예요. 그러면 한번 퀴즈 내볼게요. 도루님, 저는 그럼 개 띠면 올해 안 좋은가요? 띠가 아니라 태어난 날의 동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개띠와 돼지띠가 아니라 개라는 글자 그리고 돼지라는 글자가 일지라는 칸에 있는 분들은 올해 조금 조심하면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술토라는 글자, 개라는 글자는 뱀을 만나면 이 뱀과 개가 서로 막 물어뜯으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술 원진 또는 기문이라고 하는데 원진과 기문은 신살 개념 중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한다 볼 수 있어요. 이때 보통 일어날 수 있는 건 이별수라든지 또는 건강 혹은 내가 너무 심리적으로 예민해진다라든지 또는 내가 너무 딥해져서 생각에 파묻히는 경향성이 있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볼 수 있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별수가 들어올 때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일단 내가 말을 예쁘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내 의사만 주장하지 않아도 되고 또 괜히 내 마음적으로 헤어질까? 아 진짜 때려치울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별수가 들어온지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이 때려차 이러면서 이제 그냥 막 관계를 막 박살낸단 말이에요. 그러놓고 이제 후회하는 게 원진 기분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후회할 짓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면 좋다라는 거죠. 이 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특히 25년은 연애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연애운 영상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두 번째, 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져. 아, 내 주변 지인이 괜히 막 날 스트레스 받게 해.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내 멘탈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혹은 책 한 권 들고 다이어리 하나 들고 내가 25년을 잘 살기 위해서 좀 생각하면서 요즘 현대인들이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면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수일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요거를 사해충이라고 하는데 이 충이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사주가 흔들린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주가 흔들리면 나쁜 것만 나오는 건 아니라 또 좋은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사해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하고자 했던 일들을 내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다라 볼 수 있어요. 특히 해수일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년이 내가 하고 싶어도 고민만 하면서 애만 끓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생각만 많아서 못했던 것들이 많았을 텐데 이 사해충이 되면 진짜 이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다만 사해충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클 수 있고 또는 내가 신체적으로도 좀 소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주면 좋고요. 심지어 사해충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작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운동으로 푸시는 분도 많아요. 그럼 내가 좋게 쓰면 뭐예요? 25년은 내가 건강하게 잘 쓰기 위해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일들인데 망설였구나. 내가 너무 완벽주의라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것들을 실제로 해보면서 배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25년을 오히려 성과 위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까지만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술토일지다 또는 해수일지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재라서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일지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24년 갑진이라는 용의 글자랑 조금 안 좋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약간 조금 하락세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풀려나가니까 다시금 이렇게 벽곡 좀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스스로 마인드세트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인사신형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주팔자가 동물의 학문이잖아요. 동물들끼리 사이가 좋은 동물도 있고 나쁜 동물도 있고 막 난리가 난 동물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조합 중에서 특히나 강하게 작용하는 동물의 조합이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 큰 동물 조합이라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입으로 하면서 외워주시면 좋아요. 인사신 삼형살 또는 축술미 삼형살이라고 하는데 이 형이라는 게 옛날에 그 감옥을 살다 투옥되다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사신 삼형살이나 축술미 삼형살이 있으면 반드시 감옥 가나요?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추술 및 사명살이 걸리시는 분들은 관제 구설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고 인사신 사명살 같은 경우에는 감옥 외에도 되게 버라이어티한 다양한 일들이 펼쳐져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뭘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바로 인사신 사명살이죠. 왜? 지금 25년이 을사년입니까? 그러면 저도 올해 25년에 인사신 사명살이 걸리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다 걸리진 않고요. 세 가지 글자가 다 모여야 걸리는 게 인사신 사명살인데 이미 세 가지 글자 중에 한 글자, 사라는 글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사주팔자에 인목이라는 글자가
글자가 이미 있는 분들 또는 사주팔자에 신금이라는 글자가 이미 있는 분들 2개 있거나 3개 있거나 나란히 똑같은 글자가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신 삼형살이 올해 강하게 걸린 시기가 분명히 따라볼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일지 또는 월지라는 자리에 임목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올해 양력 2월, 5월, 특히 8월 달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신금이라는 글자가 일지 또는 월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월, 5월, 8월 중에 특히 2월 달 그리고 5월 달에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사화라는 글자가 있는 분도 어떨까요? 사화만 있으면 인사신 삼형살처럼 강력한 형살까지는 아니지만 양력 2월 달과 8월 달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다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목 또한 인사신 삼형살 같은 경우에는 난리 나는 것뿐만 아니라 잘 준비한다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도 하거든요. 참고로 제가 지금 대운이 인사신 삼형살 대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운이라는 게 내 인생에 들어온 10년 동안을 의미하거든요. 이 10년 동안 도련님은 안 좋았나요? 그게 아니죠. 저는 오히려 이 10년 동안 되게 인생이 버라이어티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저도 이 일을 재밌게 알고 있는 이유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가끔 막 못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특히 막 제 컨텐츠 막 따라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열받아가지고 막 그래서 글을 막 쓰잖아요. 근데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는데 인사신 삼형살이 걸릴 때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남들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실제로 그런 행위 또는 기부 같은 걸 하면서 하시면 나쁜 것들을 조금 죽어가고 좋은 것들은 좀 보상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화지를 하는 것도 덕을 흘려버린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삼형살이 들어왔다고 해서 올해 큰일 났다가 아니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걸 많이 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기회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리하면 삼재를 보기보다는 인사신 삼형살이 조금 더 유효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주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좋은 걸 많이 흘려보내도록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콘텐츠 한번 정리해보면 현대 사주 명리에서는 삼재를 잘 보지 않는다. 운의 희기, 내가 1년 동안 운이 좋냐 안 좋냐를 볼 때는 내 사주팔자의 일지 내가 태어난 날에 동물을 가지고 그 해에 해당하는 동물과의 관계성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올해 안정적으로 지혜롭게 풀어가시면 좋은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주팔자의 일지 또는 월지에 술토해수, 임목 또는 신금 또는 임목신금 둘 다 있는 분들 이분들이 조금 더 나를 되돌아보면서 가는 것이 좋다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남들 똑같이 오는 위기의 순간에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운이 들어오는 시점인 1월 중순 지금부터 좀 더 유효할 테니까 방금 말씀드린 분들은 알아두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전 다음 컨텐츠 25년 연애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내가 올해 어떤 사랑을 할까 궁금하신 분들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전 도와드렸습니다. 사주는 직접 보세요. 안녕. 제 썰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22년, 23년이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아파 이런 게 아니라 할 일이 진짜 많았어요. 22년도가 이민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신금이라는 글자, 원숭이는 호랑이라는 글자랑 충을 해요. 그럼 저는 충하는 시기였으니까 안 좋았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되돌아보면은 22년에 도화로운 사이트를 오픈하고 1차, 2차 셀프 사주 리딩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만들었던 이유가 사실 원래 클래스 101에서 사주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클래스 101이 그 회사 정책이 바뀌면서 구독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독립을 해야겠다고 맘먹은 순간 공부해야 될 게 갑자기 산처럼 막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2차 클래스까지 만들되니까 마케팅 퍼널 짜고 홈페이지 만들고 제가 지향하는 바를 담은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클래스 101에서 강의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해야 될 게 막 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위기를 기로 만들어야지. 지금 돌아보면 다른 플랫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플랫폼 만들었던 거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22년은 왕탕탕 했고 그 다음에 23년은 개묘년이라고 해요. 근데 묘라는 글자는 좋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 묘신 김노원진이 걸릴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이 묘를 토끼라고 하는데 이 토끼랑 원숭이도 약간 좀 정신 나갈 것 같은 나쁜 조합으로 작용하더라고요. 23년에 실제로 제가 좀 느꼈던 부담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혼자 스스로 건사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것들 진짜 많았고 저는 도화도로 이면에 정운이라는 캐릭터도 있고 결국 저는 다 알아가는 게 저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3년도에는 마케팅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CRM
SEM도 공부하고 SEO도 공부하고 요즘은 AI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23년도 금방 가버린 거야. 근데 이 공부라는 게요, 마음이 편할 때 잘 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찾아야 할 것 같고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럴 때 오히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 공부하느라고 마음을 많이 쓰면서 쓱 보냈다라는 것도 좀 있죠. 그래서 삼재보다는 태어난 날이 동물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동물이 언제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유튜브에서 매년 만들어드리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셀프 사조리딩 클래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